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동갑인 시누이가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동갑이기도 하고 같은 여자라서 말이 잘 통했어요. 사실 호칭으로는 아가씨라고 하는 게 맞지만 나이가 동갑이기도 하고 친하기도 해서 그냥 이름 그대로 미니씨라고 부릅니다. 미니씨랑 저는 결혼 전 신랑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곰 같은 신랑과는 달리 처음 신랑의 동생이라고 소개받았던 시누이는 큰 눈에 오똑한 코까지 화려하게 생긴 이미지였어요. 그런 이미지에 거리를 느낄 뻔하기도 했지만 먼저 친근하게 다가온 시누이 덕분에 결혼 후에도 큰 불편함 없이 시댁 식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누이 짓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설거지 같은 것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겠지만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니 이제는 그런 게 까마득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원래 사업을 하고 있으셔서 늘 사업을 가깝게 생각해 보기도 했었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홍보를 위해서 계정도 따로 만들었고 제 계정도 새로 운영을 하면서 인지도를 올리게 되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광고를 쓰기도 했고 제가 여기저기 인사를 남기며 영역을 높여갔습니다. 시누이도 그런 저희 쇼핑몰을 홍보도 열심히 해주었고요. 여러 사람의 응원 덕분인지 사업은 조금씩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개국 공신과 같은 지인들과 시누이에게 명절이 되어 작게나마 명품을 선물할 수 있을 정도로 벌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시누이가 자꾸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친구처럼 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제 연락에 답장이 없는 건 물론이고 제가 시댁에 가게 되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을 시켰어요. 원래 그전에는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라마 속 시누이처럼 시누이 짓을 하더라고요. 미니씨, 혹시 나한테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미니씨라는 호칭 좀 불편하네요. 아니 화난 거 있잖아. 무슨 일 있어요? 진짜 눈치 더럽게 없네. 됐고 그냥 존대하면서 지내자고요. 짜증나니까. 그렇게 말하며 휙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변한 시누이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줄 알고 신랑에게 물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편하게 2달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달 뒤 갑자기 시누이가 쇼핑몰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하는 시누이라서 의류 쪽이나 쇼핑몰 일에 관심을 갖는 건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사이도 안 좋은 와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화해를 하고 싶다는 말인지 말이 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무렵 시누이는 말없이 일을 하러 나오지 않았고 저희 로고와 비슷한 쇼핑몰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공지글에 새로이 시작한다느니 글을 게시하고 본인들 쇼핑몰에 가입을 하며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글까지 올려둔 걸 저는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제 쇼핑몰이랑 비슷한 쇼핑몰 만드신 건 둘째치고 왜 제 쇼핑몰에 아가씨 쇼핑몰 홍보글을 올리세요? 그냥 홍보 좀 해줬다고 생각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 계정에다가도 홍보글 써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도 없이 제 쇼핑몰에 손댄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 많네. 조용히 짜부러져서 살아. 옛날처럼 받고 싶니? 왜 자꾸 기어올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너 땡땡 중학교 나왔지? 나 몰라? 기억나? 너 나랑 내 친구들한테 많이 맞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못 알아보지?
내가 성형을 좀 해서 그런가? 어릴 때 일 갖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가 가해자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당당한 건데? 아니, 너 기도 안 차잖아. 너 같은 게 내 새언니라는 게 쪽팔려서 그렇지.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내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나가버렸고 이후 저는 시누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중학교에서 지금의 시누이를 만났고 학기 중간에 전학을 와서 그러는 건지 제가 전학을 오고 오래지 않아 친한 친구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지금의 시누이는 아니지만 시누이가 동급생 남자에게 시켜서 제가 맞았거든요. 결국 그 일로 저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이 상처는 저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었고 심지어 신랑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있는 저의 아픈 과거사입니다. 그런 가해자가 저희 신랑의 여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시누이에게는 폭언과 갈취가 이어졌는데 쇼핑몰에 비슷한 상품을 올리고는 재고가 없을 때마다 저희 상품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러 제가 없는 사이 사무실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사무실에 금고에서 돈이 없어져서 CCTV를 살펴보니 역시나 시누이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괴롭힘이 이어져 오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가 심했고 심지어는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개인 계정에 이런저런 소식을 올릴 때마다 개인 쪽지로 욕을 하는 그때 중학교 친구들. 전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고 지낸 사람들에게서 아무 의미 없는 욕을 받았고 심지어는 제 쇼핑몰에 옷을 구매하지도 않고 구매한 것처럼 댓글을 다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비슷한 쇼핑몰을 한 시누이의 쇼핑몰로 손님들의 유입을 노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참다 신랑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신랑은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던 가해자가 시누이라는 사실에 첫 번째로 놀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하더라도 착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동생에게도 물어봐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들과 댓글을 보고서 신랑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신랑은 그런저런 한참을 다독여주다가 본인의 동생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더한 괴로움이 시작되었는데 신랑에게 말을 했다고 더 심하게 저에게 욕을 하는 시누이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는 못하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가씨이고 이 일을 발단으로 최근 저희 회사의 아이템과 심지어는 절도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계속되는 아가씨와 그 친구들의 폭언과 욕설에 저는 이 집의 연을 끊고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아가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씨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들 모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무서워서 아가씨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집에 오는 것만 해도 큰 용기를 낸 것이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집으로 들어왔고 시아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가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썩 꺼지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런 후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마음이 떠서 그런지 그런 시아버님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그날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절도죄로 아가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노발대발하는 사이 그 친구들도 전부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걸어서 다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제 개인 계정의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그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참다가 이제 고소를 했다고 저희 쇼핑몰에 있었던 악플 관련 사항도 다 공시를 해버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다 고소를 하고 신고를 해버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웃기게도 저는 그동안 괴롭힘 당했던 걸 다 까발리고 나니 탈모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신우이를 보니 통쾌하기도 했고, 결국 이렇게 돼야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합의를 해주길 바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신우이가 제 학교폭력의 주범인 걸 알았던 순간부터 이혼을 하거나 시댁과 연을 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신랑은 계속 저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괴롭힘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도 변변치 않았고 고소할 용기조차 없었다면 중학교 때 괴롭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을 테니까요.